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부터 운동생리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동생리학 10점. 예, 교과 교육하고 이제 끝났고요. 교과 내용학 중에서 이제 생리학 10점, 역학 10점, 심리학, 사회학 각각 10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측평 10점. 예, 나머지 이제 체육사하고 철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페이지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점 나올 수도 있고, 11점 나올 수도 있고, 9점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 10점이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각각 생리학, 역학, 심리, 사회, 측평.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도 10점 나왔고요. 생리학은 이제 다 맞아야 되는 그런 예, 과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나와도 다 맞아야 되고, 역학을 다 맞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생리학을 다 맞으셔야 된다. 그리고 교과 교육하고 공부한 거에서 1점 이상 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6페이지부터 이제 보게 되면요. 6페이지부터 이제 목차가 6페이지 뭐 4페이지 정도에 보면 이제 목차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예, 그러니까 뭐 페이지 수는 없는데 4페이지 정도 되겠죠. 예, 6페이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목차가 이렇게 있고 앞에 있나? 목차가? 앞에 6페이지, 5페이지, 4페이지 뭐 여기 더 이렇게 예, 보기 좋게 나와 있는데 4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 운동생리학에 의해가지고 쭉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차를 보시면 6페이지부터는 운동생리학에 의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뭐 세포에 대해서 나와 있고, 예, 그다음에 뭐 3 영양소와 대사작용, 에너지 대사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제 6 되면은 근육, 신경, 그다음에 순환, 호흡, 예, 그리고 뭐 비만하고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신장하고 예, pH, 뭐 산, 염기, 평형 같은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예. 마찬가지 뭐 체지방이라든가. 예, 그러니까 심장 크게 보면 예, 심장 순환이죠. 그 다음에 호흡, 폐. 그 다음에 근육, 신경. 나머지 비만하고 관련된 내용들. 뭐 신장은 큰 내용은 없고요. 예, 그리고 맨 앞에 부분이 이제 ATP에 대한 내용인데 예, ATP에 대한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예. 그래도 뭐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해하신 다음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위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처음 이제 생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들이 조금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용어가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죠. 예, 그래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했던 내용 바탕으로 잘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시간 이렇게 지나면 처음 하셨던 분들도 다 정리가 되니까 그 용어가 좀 낯설어서 그게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건 이제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요. 이제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근데 6페이지부터 이제 보게 되면은 6페이지부터는 이 생략 용어들이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예,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6, 7, 8, 9 뭐 이거 가지고도 풀 수 있는 기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공부하셨던 분은 상관없지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6, 7, 8, 9 이런 내용들은 10페이지, 11페이지 제가 그때그때 이렇게 설명하면서 넘어갈 테니까, 제대로 된 공부는 이제 뒤에 넘어가면은 ATP 부분, 그 다음에 근육, 신경, 심장, 폐, 이런 식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에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운동생리학의 이해입니다. 이게. 자, 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뭐 처음 나오는 게 1 운동생리학의 정의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양가로 1, 2번 있는데 이건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보면은 운동생리학이란 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동생리학이라는 것은 보시면 이제 운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반응과 적응에 대한 원인을 규명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운동이 자극이죠. 자극하면 이제 반응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반응을 거듭하다 보면은 이제 적응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운동도 일종의 자극이 되는 것이고 그 자극하면 반응하고 예, 그러면 이제 적응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예, 그래서 운동생리학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양가로 2번 보시면 운동생리학과 관련된 어떠한 분야들 학문 영역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한 번만 보시고 안 보셔도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2 반응과 적응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있고 적응이 있죠. 우리가 자극을 하면은 일단 반응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양가로 1번 보시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무수히 많은 외부적 환경적 자극에 접해서 살고 있다. 자극하면은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특정 자극에 접할 때, 운동하게 될 때, 운동이 이제 자극이니까, 그러면 반응을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적인 얘기들을 막 하고, 이제 생리학 뭐 새로운 용어들이 막 나오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여기서 뭐 이렇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쭉 그냥 이해하시다가, 그 다음에 뭐 확산, 삼투, 여가 막 이런 거 쭉 나오거든요. 나오다가, 이제 제대로 된 공부는 24페이지 정도부터 24페이지부터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서 공부하시면 된다. 왜냐하면 지금 24페이지 전까지 이런 내용들은 각각의 장에 가면은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해서 보면 되기 때문에. 근데 물론 요 내용으로도 맞출 수 있는 기출문제가 많이 있긴 합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양가로 1번에 운동이라는 자극을 하게 되면은 반응을 한다. 그 반응을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한다. 근데 이제 반응은 좀 일시적인 현상이고, 여기서 이제 반응과 적응에 대해서 앞에 글자가 나왔었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이제 반응을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보면은 더운 환경에 노출될 때, 또는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체온이 올라가니까 운동 안 하더라도 뭐 더운 환경에 가서, 더운 나라에 가서 이렇게 있게 되면은, 그럼 뭐 당연히 체온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더운 환경에 노출될 때 인체는 피하라는 것은 이제 피부 밑을 이제 피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피하 혈관을, 피부 밑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킨다. 그죠? 그래서 전도라는 양식의 열 발산 반응을 보인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전도라는 글자가 보이시고, 뭐 발한 이런 글자가 나오는데요. 이거 뒤에 이제 가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앞에는 이제 많은 용어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뒤에 이제 운동과 환경이라는 171쪽 가면은 복사, 전도, 대류, 증발 해가지고 열전도 기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171쪽에. 여기 있는 용어들이 먼저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정리하실 필요는 없다. 뒤에 171쪽 가서 우리가 공부하시면 되는 거다. 그런 거죠. 복사가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171쪽에서 그거 이제 보시면 되는 거다. 그래서 어쨌든 뭐 더운 열환경에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반응, 반응 어떻게 이제 반응하느냐? 혈관을 확장시킨다. 그리고 발한, 땀을 흘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한 반응을 통해서 이제 증발이라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 아까 우리 171쪽 말씀드렸지만 열 전도 기전에 복사, 전도, 대류, 증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쪽 가서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피부혈관 확장은 복사, 전도, 대류하고 관련이 있고요. 발한은 증발하고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뭐 뒤에 가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하여튼 운동하게 되면은 더워진다 또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반응을 보인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제 반대로 추운 환경에서는 피부혈관을 수축시키겠죠. 우리가 뭐 차가운 물에 들어간다거나 이러면 피부혈관이 수축될 겁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은 혈관이 이완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떤 반응이 보이냐? 몸을 떨게 한다는 얘기죠. 몸을 떨게 해가지고 열 생산을 증진시킨다는 얘기죠. 몸이 막 떨리면 불수의적으로 이렇게 떨리게 되면은 열이 올라가. 가만히 있으면 춥죠. 막 움직이면 이제 불수의적으로. 근데 이제 뭐 이제 수의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불수의적인 떨림 현상이 생깁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1쪽 그쪽 넘어가면은 그쪽에서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피부혈관 수축시키고 그 다음에 불수의적인 골격근의 떨림으로 인해 가지고 추위에 대한 생리적 반응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 그냥 앞에 소개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더운 거, 추운 거. 세 번째, 이제 동그라미 3번에서는 산소 분압이 낮은 고지 환경, 우리가 높은 그런 환경, 고지 환경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산소 분압이 낮죠, 그쪽에서는. 그래서 호흡수하고 심도는 호흡의 그 깊이를 얘기하는 거죠. 호흡의 깊이, 깊이의 정도를 심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어들을 아까도 뭐 피하, 뭐 이런 용어, 뭐 심도 이런 용어들을 그냥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리가 심도 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호흡수와 심도. 그래서 호흡수를 늘리고 그 숨을 좀 깊게 쉰다는 얘기죠. 그죠? 깊게 쉰다. 산소 분압이 낮으니까. 높은 환경에서는 고지대 막 그 히말라야 산 위에 그런 데 올라가서는 아니면 뭐 산소 호흡기를 달거나 이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산소 부족에 대해서 높은 환경에 산소 부족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인다. 뭐 이렇게 나왔죠. 이것도 역시 171쪽 그 뒤에 넘어가면은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5가지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2개만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고지 환경에서. 그래서 이제 뭐 모형이 하나 나와 있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이 모형을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은 운동을 하면 반응을 보인다.
그 이유가 뭐냐?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예,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이 반응이 계속 거듭되면은 인체의 형태적이고 기능적인 개선이 되게 되는데, 예, 그걸 적응이라고 한다. 그 뭐 모형이 그거죠, 그죠? 운동하면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면은, 이제 반복되면은 인체가 기능적 형태적으로 적응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반응이라는 용어, 적응이라는 용어. 우리가 원래 자극하면 반응하는데, 이 적응이라는 용어까지 생리학이니까 이렇게 해서 반응 적응의 그 용어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반응 적응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앞에 부분에. 자, 7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 특정한 자극에 대해서 특정한 자극은 이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을 하게 되면 반응을 거듭한다. 예. 7페이지 양가로 2번. 그러면 그 생명체는 형태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형태적으로 막 커질 수도 있고, 그죠? 어떤 부분이. 기능적으로 기능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 형태적 기능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운동하면 이제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 변화가 긍정적일 때, 나쁠 때 말고, 긍정적일 때, 좋을 때, 그걸 적응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분명히 반응하고 적응은 다른 개념이죠. 그죠? 예. 그래서 고지 환경에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산소 분압이 이제 낮기 때문에 외적 자극의 직면에서 환기량을 증가시키는 이런 것들은 이제 환기량, 우리가 높은 곳에 가서 운동하게 되면은, 그 환기량이 증가됩니다. 이런 것들은 적응이 아니죠. 반응이죠. 반응. 반응을 거듭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근데 계속 높은 곳에서 이제 마라톤 선수들이 이제 만약에 다음 대회가 높은 나라에서, 지대의 나라에서, 고도가 높은 나라에서 이제 시합이 열린다 이러면 우리나라에서 뭐 해발 저쪽 대관령 같은데, 강원도 그런 데 가서 연습하고 이러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은 결국 적혈구수 증가, 그리고 마이오글로빈 양 증가, 와 같은 산소 수송과 이용에 관련된 변화, 즉 적응을 경험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호흡수 증가되고 이런 건 반응이다. 근데 그걸 계속 고지 환경에서 운동을 막 5주, 한 달, 2달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적혈구가 증가되고, 마이오글로빈이 증가되고, 미토콘드리아가 증가되고 이렇게 하죠. 이런 것은 적응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그 적혈구하고 마이오글로빈 이런 용어들이 나오죠.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뒤에 심장 파트에 가서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이 안에 가기까지 그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인 설명을 그때그때 드리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체 심장 파트에 가면은 심장 좋은 그림이 있습니다. 설명하기 좋게 제가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 여기 심장입니다. 자기 주먹만 하죠. 그래서 인체 자기 가슴 중앙에 있죠. 중앙에 있는데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건 아니고요. 중앙에 있는 겁니다. 근데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심장 파트 가서 그런 내용은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고요. 좌심실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좌심방.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이 있죠. 우심방. 이건 적을 필요가 전혀 없고, 제가 필기할 내용이 생리학은 그렇게 많지 않고, 필요한 것들은 프린터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적을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특별히 많이. 적을 내용은 특별히 많지 않고, 필기할 내용은 제가 필기 이렇게 하고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설명,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죠. 심장이.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지금 적혈구, 마이오글로빈 이런 용어들이 나와서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또 이따가 또 기회 되면 또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우리 그 인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세포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가 죽으면 인간도 그 부분이 괴사되거나 많은 세포들이 이제 손실되면 또 중요한 부분에 그 세포들이 죽으면 죽죠. 인간도. 그러니까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포는, 살아가기 위해서 산소하고 영양소만 있으면 일단은 유지가 됩니다. 산소하고 영양성이라고 써요.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산소는 산소죠. O2. 그럼 이제 산소하고 영양소가 어떻게 우리 인체의 각 세포에 전달될 수 있느냐, 기관에 있는 세포에 전달될 수 있느냐, 혈액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죠. 혈액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가 위라고 한다면 위라고 하고, 위는 됐고, 이제 소장이라고 할게요. 소장. 우리가 음식물 섭취하면은 이제 위에서 분해해가지고 소장에서 혈액으로 이렇게 대부분 많이 흡수되고, 찌꺼기들은 대장을 통해서 배변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소장에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영양소들이 이제 간으로 갑니다. 물론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들이 림프 순환을 통해서 다시 뭐 림프도 어차피 뭐 순환 돼가지고 혈액이 되기 때문에 그건 또 다음에 그 파트 나올 때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이 간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간에 가서 뭐 이쪽을 만약에 뭐 조직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선으로 그린 것은 혈관입니다. 좋은 그림들은 책에 넘기다 보면 다 있습니다. 그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것들이 간에 거쳐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들어가서 뭐 여기다 판막들이 이렇게 있긴 한데 이런 거 판막 이런 것들은 이제 심장 쪽에 가면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고 우심방으로 들어가서 우심실로 와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이쪽 폐포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폐포 이런 것들은 이제 호흡계 쪽에서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폐포의 모세혈관이 이렇게 막 감고 있거든요. 감고 있는데 뭐 이걸 제가 이렇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환하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순환하게 돼 있는데 그럼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장에서 음식물, 영양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각 조직에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건 우리가 이제 운동생리학이니까 그냥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활동근 같은 거 설명하기 좋게. 그러면 이제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영양소를 줘야 되잖아요. 혈액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혈관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럼 혈관이 이렇게 있다면 혈관 안에 혈액이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혈액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 혈액도 마찬가지로 세포 성분과 혈장 성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성분은 이런 거 다 책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세포 성분은 혈액의 한 45% 정도를 차지하고 혈장 성분은 혈액의 한 55%. 뭐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섬유소원 같은 거, 염류, 그 다음에 뭐 산소, 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혈장 성분이고, 운동하면 혈장량이 증가되죠. 왜냐? 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알부민 증가, 혈장 단백질인,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 항인용 호르몬 같은 호르몬 증가. 근데 이런 내용들은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반복되거든요. 나중에 다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산소하고 영양소. 그러면, 혈액을 통해가지고 여기에 영양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혈장 성분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인체 각 기관에 다 공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공급이 되는 거죠. 그죠? 공급이 되는 거다. 공급이 되면은,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세포라는 것은 이제 세포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공간을 세포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핵이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세포는 세포막, 세포질, 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책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포막은 물질 이동 통로입니다. 이게 막이죠, 말 그대로. 이렇게. 그럼 이제 제가, 요 부분을 이렇게 혈관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세포를 감고 있는 그 혈관을 우리가 모세혈관 이렇게 부르죠. 모세혈관. 이게 제가 설명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첫 시간이니까 많은 용어들,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는 게 일단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거 혈관이라 그랬잖아요. 혈관이라 그랬는데 혈관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자심실에서 나와서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학자들이 요 직경 가지고 한 요 정도 사이즈까지는 우리가 대동맥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요 정도 사이즈까지는 뭐 소동맥이라고 부르자. 혈관의 직경 가지고. 그 다음에, 왜냐면 혈관 안에 혈액이 흐르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얇은, 이렇게 얇은 혈관은 우리가 세동맥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가장 가느다란 혈관을 우리가 모세혈관이라고 이렇게 부르자. 하고 이제 얼마만큼 작은 걸 이제 소동맥이라고 하고 세동맥이라고 하고 모세혈관이라고 할 거냐. 이런 것들은 학자들이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혈관의 직경으로. 그럼 처음에 나오면 이게 대동맥이죠. 대동맥이고, 그 다음에 소동맥, 세동맥, 그 다음에 이 조직을 사실은 이렇게 감고 있죠. 감고 있는 모세혈관. 요거는 동맥 모세혈관이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맥, 모세혈관, 그 다음에 세정맥, 그 다음에 소정맥, 그 다음에 대정맥 해가지고 이거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압력이 높은 쪽에서, 압력이 이쪽이 가장 높고, 예. 가면 갈수록 작아지죠. 이렇게 가면 갈수록 작아져서 우심방 압력이 가장 낮고. 왜냐,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혈액이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쪽보다 이쪽이 압력이 높게 되면은, 예, 혈액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심장관태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요거 얘기하다가 제가 혈관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예, 이런 식으로 요거를 이제 조금 확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음식을 먹어서, 예, 요게 간으로 가서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폐순환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심방으로 들어가서, 예, 자심실을 거쳐가지고 이제 온몸에 순환이 된다, 체순환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체순환이 됐을 때 이제 모세혈관, 요걸 이제 세포를 감고 있는 요건 세포막, 세포질, 핵,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 이제 혈액이 오잖아요. 이렇게 영양소를 담은 혈액이 오겠죠. 예, 왜냐하면 혈액은 세포 성분이 있고 혈장 성분이 있는데, 예, 이 혈장 성분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것들은 혈장 성분이고요.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것들이 혈액을 타고 이렇게 이동한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간질액 부분이거든요. 간질액 부분이고, 예, 이것도 나중에 림프액이 되고, 우리가 제2순환로 림프라는 용어, 뭐 임파선, 림프 이런 용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요것도 결국은 나중에, 예, 혈액과 함유합니다. 그래서 혈액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건 이제 1순환로고, 예, 림프순환은 2순환로라고 하는데, 그거 나올 때 제가 상세한 얘기 말씀을 드릴게요. 림프 뭐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하여튼 여기 간질액이, 예, 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예, 막을 통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것들이 세포에 공급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죠? 세포 안은. 요거 지금 세포를 그린 겁니다. 세포막, 세포질 공간 안에는 영양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영양소가 이런 식으로 혈액을 타고 공급이 되는 거죠. 제가 세포가 생명활동을 유지하려면, 예, 영양소하고 산소만 있으면 된다 그랬죠. 일단은. 예, 물론 이제 영양소하고 산소만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예, 것들도 필요하지만 일단 이것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산소잖아요. 산소는 어떻게 이제 공급이 되느냐? 산소도 혈액을 타고 공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소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산소, 이게 폐포인데, 뭐 그림이 좀 그렇지만 좋은 그림이 책에 있으니까, 예, 폐포에서, 예,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면은 산소가, 이제 공기가 들어오죠. 공기 속에 산소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예, 밖으로 배출하고,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그린다면은 이게 혈관이다 이러면은, 네, 이렇게 산소는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산화탄소는 이쪽으로, 네, 이렇게 폐포 쪽으로 나가고 이런 기체 교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거 기체니까, 그래서 이로 타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쪽으로, 네, 이렇게 산소가 공급이 되죠.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공급되죠. 왜냐하면 산소는 혈액은 세포와 혈장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까 영양소, 혈장 성분이다 말씀드렸고, 산소는 이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이제 운반됩니다. 산소가 이동되는 방법, 또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방법 이런 것들 뒤에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어쨌든 산소는 한 97% 정도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이제 이동하고, 나머지 한 3% 정도만 혈장에 용해된 상태로 이동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적혈구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이동하는 것이죠. 결국 혈액이, 예, 세포에다가 산소하고 영양소를 다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산소가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이동하잖아요, 그죠? 이동하고, 그리고 여기서 생긴 노폐물, 여기서 이제, 예, 노폐물 같은 것들이 생기겠죠? 이것도 혈액을 타고 이쪽으로, 예, 혈액 쪽으로 또 이렇게 필요한 것은 들어오고, 노폐물들은 혈액이 쪽으로 또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인체 기전이 이렇게 이제, 예, 작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하고 영양소가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대동맥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요쯤을, 예, 뭐, 소동맥, 요거를 세동맥, 예, 여기를 이제 모세혈관이라 그랬죠? 동맥 모세혈관. 여기를 정맥 모세혈관, 그 다음에 세정맥, 소정맥, 그 다음에 대정맥, 예,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산소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굉장히 풍부한 혈액입니다. 이쪽까지. 예, 이쪽으로 이제 공급될 때까지.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동맥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동맥혈. 원래 우리가 동맥, 정맥 이렇게 얘기할 때는, 동맥이라는 것은 심장에서 나오는 그 혈관을 동맥이라고 부르고, 정맥이라는 것은 심장 쪽으로 들어가는 그 혈관을 정맥 이렇게 부르는데, 이 안에 흐르는 혈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풍부하고 이산화탄소가 낮은 혈액을 우리가 동맥혈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동맥혈은 여기죠. 그죠? 왜냐면 여기서 산소를 받으니까. 폐에서. 그 다음에 정맥혈은 여기서 이제 조직에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같은 거, 물 같은 거, ATP 만들다 보면은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산소는 우리가 이게 되게 이제 처음이니까 막 복잡하게 해서 제 말씀을 이제 100%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전자전달하기 위해서 ATP를 만드는데, 그럼 산소는 쓰고 이산화탄소는 배출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최종 생성물질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기는데, 그럼 여기 있는 혈액들은 산소는 부족하고, 여기는 산소가 많은데 조직에서 산소를 썼으니까, 그죠? ATP 만들기 위해서 산소는 부족하고 이산화탄소 양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혈액을 우리가 정맥혈 이렇게 부릅니다. 정맥혈이 이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죠? 여기서 비로소 이산화탄소 주고 산소를 받아야 요게 동맥혈이 되는 거고, 그래서 동맥정맥이라는 용어랑 동맥혈, 정맥혈이라는 용어는 다른 용어입니다. 뭐 그렇게 일단 그것도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요 부분에서 이게 근세포다 했을 때, 근세포가 이제 세포막, 세포질, 핵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물론 이제 모세혈관이 뭐 이렇게 돼 있지는 않죠. 이렇게 감고 있죠. 감고 있지만 요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혈관이고, 이건 아까 간질액이라고 그랬고, 뭐 간질액 이런 것들을 시험에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세포막, 안에가 세포질, 핵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가 살기 위해서는 산소하고 영양소가 필요하다. 근데 그 중요한 산소가 그 적혈구와 결합해서 이제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적혈구 안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혈구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해가지고 산소가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해서 이렇게 산소를 주는 거고, 그럼 산소를 주면은 이 산소를 받는 또 단백질이 있겠죠. 그거를 뭐 마이오글로빈 또는 뭐 미오글로빈 이렇게 부릅니다. 마이오글로빈이라는 게 적혈구에 있는 그 헤모글로빈에서 산소를 받겠죠, 그죠? 이 세포질 안에는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이오글로빈, 지금 말씀드린 마이오글로빈도 있고 또 미토콘드리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뿐만 아니라 뭐 ATP도 있고 ADP도 있고 모두 다 이 세포질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산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산소는 혈액, 그 적혈구 헤모글로빈은 혈액 안에 적혈구 속에 있는 거고요. 이 마이오글로빈이라든가 미토콘드리, 물론 이게 이제 한 개, 두 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세포 종류에 따라서 뭐 100개, 1000개, 2000개도 있는 종류에 따라서. 근데 어쨌든 산소가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해가지고 세포 안에 있는 마이오글로빈에게 넘겨주면은, 마이오글로빈이 헤모글로빈한테 산소를 뺏는 개념이죠, 사실은. 그래서 넘겨주게 되면은, 이건 이제 마이오글로빈이라는 것은 산소의 저장 장소이죠. 임시 저장 장소이자 미토콘드리아에게 산소를 넘겨주는 그런 이제 만약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가 필요하다, 우리가 ATP를 만들기 위해 산소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마이오글로빈에서 산소를 받겠죠. 근데 뭐 필요 없다 이러면 마이오글로빈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이제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마이오글로빈,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은 세포질 속에 있는 것이고, 헤모글로빈은 혈액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여기서 보면은 뭐 적혈구, 마이오글로빈 이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또 설명이 필요할 때 또 이어서 설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TP가 나오기 전까지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한 다음에 ATP부터 이렇게 정리해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또 다시 보겠습니다. 7페이지 양가로 2번 인가? 특정한 자극, 운동 막 하게 되면 반응을 거듭하면서 형태도 막 바뀌고 기능도 막 바뀐다. 근데 이게 긍정적일 때 우리가 적응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지 환경에서는 이제 산소 분압이 낮은데, 외적 자극에 그 산소 분압의 감소라는 그런 자극에 직면하게 되면은 환기량을 증가시킨다. 요건 반응이고. 근데 이제 계속 운동을 한다. 그 높은 환경에서, 고지 환경에서 계속 이제 운동을 한다 이러면, 환기량, 처음에는 이제 환기량 증가라는 반응만 보이다가 이제는 그 인체가 형태적, 기능적으로 바뀝니다. 바뀌는데 그게 긍정적일 때 적응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혈구 수 증가. 이것도 21년도에 기출된 건데, 요건 이제 앞에 소개하는 부분이니까 각각의 이제 기출문제들은 각 파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혈구 수가 이제 증가되게 되겠죠. 요건 이제 반응이 아니죠. 요거는 이제 적응이죠.
왜냐면 이제 형태적 기능적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적응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먼저 적혈구수가 증가. 그 적혈구수가 증가하면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도 따라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적혈구가 증가된다. 그리고 마이오글로빈도 증가된다. 예.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도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미토콘드리아도 다 증가됩니다. 뭐 그 운동 계속 하게 된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적혈구도 증가되니까 헤모글로빈도 증가되고 마이오글로빈 숫자도 증가되고 또 크기도 증가됩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수와 크기가 증가된다.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은 반응이 아니라 적응의 개념이다. 이런 거죠. 그럼 운동선수들 고지 환경에서 계속 운동하는 사람들은 단련자들 고지 선수 그 트레이닝 후 그러니까 이게 용어들이 초보자와 숙련자 이런 표현이 있겠죠, 그죠? 초보자. 그 다음에 선수, 뭐 비선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트레이닝 전 생략해서 어떤 거 설명해야 되니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트레이닝 후. 다 같은 거죠, 그죠? 아유, 거꾸로 썼다, 그죠? 요거 선수, 요거 비선수라고 하면 이렇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초보자가 비선수고 트레이닝 전 상황이고, 그래서 초보자와 숙련자를 비교하는 어떤 내용이나 비선수와 선수를 비교하는 내용이나 트레이닝 전과 트레이닝 후를 비교하는 내용이나 내용은 같겠죠, 그죠? 동일 용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는 셋이 그래서 요것도 동일 용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숙련자라든가 뭐 선수 트레이닝 후에는 당연히 적혈구 그 다음에 마이오글로빈 미토콘드리아의 수 크기 이런 것들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 이런 적응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마주 보겠습니다. 앞에 부분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 양가루 2번 지금 보는 거죠, 계속. 그래서 뭐 적혈구의 증가, 그죠? 마이오글로빈 증가 같은 것들은 산소 수송하고 관련된 거죠, 그죠? 왜냐하면 미토콘드리아한테 결국은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은 얘한테 넘겨주고 얘도 미토콘드리아한테 넘겨줄 거니까 산소를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로 산소를 이용하는 것은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ATP를 만드는 거죠.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양가루 3번 보시면 운동이란 건 뭐냐? 운동이란 일종의 자극이죠.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외적 자의적인 자극이다. 그래서 그 운동은 자극이니까 자극하면 반응하게 되고 결국은 적응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운동에 대한 인체의 반응의 예로는 우리가 가만히 있다 갑자기 뛴다. 심박수 증가됩니다. 호흡수도 증가되고 혈압도 오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반응이고 그리고 운동 종료하고 조금 시간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죠.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양가루 4번 반복적으로 운동을 계속한다. 계속하면은 기능적 변화가 초래되죠. 상태적으로, 기능적으로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그걸 적응이라고 하는. 지금 반응 적응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왜냐면 운동이 자극이니까 자극 주면 반응하게 되고, 우리는 이제 바람직한 적응 상황을 도출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운동 방법을 선택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양가루 5번 보시면 운동에 의한 적응은, 적응은 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유산소 운동 같은 거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적혈구 증가되고 마이오글로빈 증가되고 뭐 미토콘드리아 같은 것들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좋아지는 게 많겠죠. 형태적 기능적으로 심장 용적이 증가되죠. 그죠? 심장 용적이 증가되는데 심장 이제 운동을 많이 이제 하게 되면은 심장 용적이 증가된다. 이거 뒤에 가면 자세히 나옵니다. 얘도 좋아집니다. 얘도 좋아지는데 얘가 특히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얘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임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무산소 운동, 저항 운동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심장 자심실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자심실만 빼서 이렇게 그냥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심장 근육이죠. 이 부분은 심장 근육이고 요거는 이제 용적은 부피랑 같은 말이거든요. 부피랑 같은 말이니까 용적, 요 안에 공간에 용적, 부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혈액이 들어차는 거죠. 그죠? 이건 제가 자심실을 그린 거니까, 자심방에서 혈액이 내려오겠죠. 그죠? 내려오면 이제 판막이 닫히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심장 파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심장도 근육이 있죠. 여기, 심장 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혈액이 있는 부분이고, 요 자심실이다 이러면, 우리가 저항, 운동을 하게 되면은,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이 용적이 커지진 않습니다. 용적이 커지진 않고, 요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뭐 그림으로 그리면, 용적은 동일한 상태에서 좀 과장해서 그리면 이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얘기죠. 이 두께가 이렇게 이제 증가된다는 얘기죠. 용적은 동일하고요. 근데 유산소 트레이닝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런 그 자심실의 크기가
우심실도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그게 그렇게 유의미하게 막 크게 자심실만큼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심실만 주로 얘기한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이런 모양이었다. 근데 유산소 트레이닝을 계속 했다. 그래서 아까 초보자, 숙련자, 트레이닝 전, 트레이닝 후, 그 다음에 뭐 비선수, 선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유산소 운동, 마라톤 선수들의 그 심장 같은 경우에는 이 용적 자체가 증가된다는 얘기죠. 자심실 용적이 이만해집니다. 이만해지고 마라톤 선수 같은 경우 이 두께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다. 그래서 결국 요게 이렇게 크기가 증가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심장도 바뀝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운동에 의한 적응. 양가로 5번. 유산소 운동 많이 하고 이러면 심장의 용적, 자심실 용적이 증가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총 혈액량 증가. 운동선수들은 혈액량이 증가되면 아까 뭐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혈장, 단백질 이런 것들이 증가되기 때문에 3투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것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할 거거든요. 3투에 의해서 혈장량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요. 또 호르몬 같은 거, 뭐 한 두 가지 호르몬에 의해서 항뇨 호르몬이라든가 알도스테론 같은 호르몬들이 분비가 양이 많기 때문에 혈액량이 더 많습니다. 일반인들에 비해서 선수들은. 이와 같은 형태적 변화와 함께 그 안정시 심박수나 동일부하에 대한 심박수 반응의 감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운동성 섬액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앞에 왜 이렇게 많은 내용이 나와 있을까? 이건 이제 그 운동 생리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 요 정도 소개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진짜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간략하게 나와 있는 것 뿐입니다. 안정시에 우리가 심박수가 감소되는 거, 트레이닝 전보다 트레이닝 후에 안정시 그 심박수가 감소되는 현상을 운동성 섬액. 그리고 동일부하의 이제 최대한 요것도 설명드려야 되겠구나. 이거 같은 거 비교할 때 안정시의 뭐 심박수, 그 다음에 최대하 운동, 최대는 아니고 최대보다 조금 밑에 운동, 최대하 운동 시에 라는 표현, 안정시 심박수라든가 최대하 운동 시 심박수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최대 운동할 때, 맥시멈으로 운동할 때 최대 운동 시 라는 표현을 쓰고 이렇게 세 가지 표현들을 생략에서 많이 사용하는 상황적인 표현들입니다. 이게 상황을 표현하는. 그래서 안정시 심박수가 있고 최대하 운동 시 심박수가 있고 최대 운동 시 심박수가 있겠죠.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 1시간 동안 달리기를 한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트레이닝 된 사람들, 적응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선수죠. 뭐 숙련자, 선수, 트레이닝 후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안정시 심박수가 보통 보면 한 70에서 80번, 뭐 90번도 정상입니다. 100번 이하는 정상이긴 한데 한 70번, 80번 이렇게 뛴다고 봤을 때 이게 안정시보다 낮아지는, 심박수가 낮아지는 운동성 섬액이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도 한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레이닝 된 사람이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최대한 동일 강도의 최대화 운동 시 심박수가 낮아지는 현상도 운동성 섬액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파트에 가면 제가 말씀드릴 건데 운동성 섬액의 개념을 쓰라 그러면 안정시로 쓰시면 되지만 요것도 운동성 섬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일 강도로 운동을 했는데 동일 강도로 운동했는데 트레이닝 전보다 트레이닝 후에 심박수가 낮게 나타나는 현상인 운동성 섬액이 아니다. 이렇게 그건 잘못된 개념입니다. 오게 됩니다. 근데 운동성 섬액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트레이닝 전보다 트레이닝 후에 유산소 운동 후에 안정시보다 심박수가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운동성 섬액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지금 동일부하에 대한 심박수 반응, 뭐 안정시 심박수 이런 것들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유산소 운동 계속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능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적응이라는 것은 형태적, 기능적인 뭐 이렇게 두 가지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6번 보시면 또 다른 트레이닝, 그래서 이제 유산소 말고 이제 무산소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 저항 운동 같은 거, 물론 웨이트 트레이닝 가지고도 그 뭐 우리가 뭐 덤벨 같은 거 운동을 할 때 반복수를 가벼운 거 들고 막 반복수를 늘린다. 한 100번씩 한다. 이거는 이제 유산소 운동이죠. 유산소 운동이고 무거운 거 가지고 한 10번밖에 안 한다. 이건 이제 유산소 운동이 되는 거죠. 그죠? 무산소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 뭐 저항 운동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근육의 크기가 증가되고 그다음에 그 힘이 좋아지죠. 근력이랑 힘이랑 같은 말이죠. 근력이랑 힘이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힘이 좋아진다. 이런 그 형태적, 기능적 변화.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나눠가지고 5번, 6번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걸로 외우시면 안 되고 뒤에 가서 이제 제가 외우라는 부분, 자심실 용적 증가, 뭐 이번 시험도 이거하고 뭐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일회 박출량의 개념을 물어본 문제였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보시면 운동과학의 목적은 뭐냐? 좋은 운동 방법 선택해서 좋은 적응 현상을 도출하는 거겠죠. 그죠?
예, 그런 얘기가 그냥 나와 있습니다. 예, 8번 의미 없고요. 자, 박스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적응과 반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박스 보시면 수능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이건 좀 나오기 어렵겠죠. 적응 중에서 환경 적응을 우리가 수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보시면, 두 번째 문장 보시면, 환경 적응을 수능이라고 한다. 그냥 여기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쪽 뒤쪽, 이제 이 생략 끝에 부분, 운동과 환경 쪽에 가면은 수능이라는 그 용어도 이렇게 등장하면은, 아, 수능 그냥 적응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여기서 끊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시간 OT로 올라가니까. 여기서 끊고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